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에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-50A가 다시 미국에 수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만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T-50A와 경쟁에 승리했던 보잉의 T-7A에서 비행 시 심각한 결함인 윙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것만 가지고 다시 T-50A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윙락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짧아도 15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짐작됩니다. 미국의 훈련기로 대한민국의 T-50A가 쓰였다면 이는 전 세계의 항공기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 되면 우리나라의 T-50A가 미공군의 초음속 훈련기로 수출되어 전 세계 한국 훈련기의 위상을 떨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. 미공군의 초음속 훈련기 사업 TX에서 이미 패배했는데도 T-50A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보잉 사부의 T-7A가 비용 상승 없이 극복하기 어려운 윙락 문제를 이미 우리의 T-50A는 한참 전에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. 우리의 T-50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추가적인 수출 잠재력이 아직도 꽤나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, 정리했습니다.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T-50A, 파-52 세계의 초음속 훈련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? A. 미공군의 고등훈련기 신규 도입 계획인 TX에서 한국 하이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 T-50A, 파-50은 아쉽게도 보잉 사부 컨소시엄의 T-7A 레드 호크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. 당시 이 사업에서 승리한다면 카이는 미국 현지에서 T-50A의 주 생산과 조립을 맡을 예정이었으며 부품 수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. TX 사업은 정규 운용기 283대의 예비 기체 67대를 더해 총 350대의 기체와 지상훈련 시스템, 정비시설 등 부가 계약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3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8조 4,9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지만 미래의 수요를 감안할 경우 이익은 더욱 커지는 사업이었습니다. 미래에 필요한 수요까지 포함하면 총 1,000대 정도의 훈련기가 요구되는 거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당시 T-50A의 경쟁자였던 T-7A는 저렴한 가격을 중시해 미국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T-7A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3D 설계 워전 면적 시뮬레이션, 생산 자동화 등을 적용했고 원가 절감 노하우를 발휘해 총사업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.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라도 기왕이면 싼 게 더 좋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T-7A가 미 정부가 추산한 163억 달러의 56% 수준밖에 되지 않는 92억 달러의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자 승리는 보잉 사부 컨소시엄의 T-7A가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런데 얼마 전인 2021년 6월 16일 T-7A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고 프로그램 일정은 최소 1년이 넘게 밀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. T-7A가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T-7A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인 윙락이란 항공기가 고받음각으로 기동할 때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. 기체가 종 방향을 중심으로 덜덜 떨면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윙락 현상은 고받음각 비행 영역을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곧 전투 기동 시 조준 성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. 심지어 매우 불안정한 비행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 또한 높아지는데요. 윙락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하며 항공기의 형상과 FBW 시스템의 비행 제어 기법을 수정해야만 합니다. 이 때문에 윙락 현상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단계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. 이번 T-7A의 경우처럼 전투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윙락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형상 수정이 필수이며 풍동시험, 비행시험 등을 다시 실시해야만 하는데요.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 손실과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없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와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윙락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T-50A를 설계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에 적용시켰는데요. 테스트 결과
T-50A의 윙락 현상은 바둠각 38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바둠각이 50도가 넘어가면 소멸하는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. T-50A의 바둠각이 38도에 달할 때 전방 동체에서 발생한 강한 오류가 주날개 앞에 있는 작은 날개인 스트레이크를 지나면서 큰 소용돌이 기류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. 이 기류는 좌측 우측을 번갈아 가며 붕괴되고 생성되면서 T-50A의 기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. 특히 항공기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확 틀 경우 전방 동체에서 생성된 오류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기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즉, 윙락의 생성 원인은 전방 동체를 지나며 생성된 공기 흐름과 주날개 앞 작은 날개인 스트레이크를 지나며 생성된 공기 흐름 간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인데요. 카이에서는 전방 동체 오류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T-50A의 전방 동체와 미익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차인이라는 구조물을 적용했고 풍동시험 결과 이것이 윙락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차인이란 항공기의 전방 동체에서 확장된 측면 라인 구조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항공기의 가로 안정성과 방향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와 같은 설계는 당연히 KF-21 보라매에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T-7A는 윙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우리의 T-50A는 윙락 현상을 극복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보잉 사부 컨소시엄이 이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. 보잉과 사부 모두 매우 뛰어난 항공 기술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윙락 현상과 그 해결 방법인 차인에 대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. 사실 어느 항공기에나 횡락 현상은 다 존재하며 형상 설계 변경과 풍동 시험 등을 통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다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봤을 때 보잉과 사부 쪽에서 가격을 줄이기 위해 이 과정의 중요성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. 보잉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요즘 따라 포브스 같은 외신 보도에서조차 보잉의 F-15X가 F-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한다는 이상한 보도가 나오곤 하는데 이는 경제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보잉의 말장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. 다시 한번 T-50A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? 이런 상황이라 미공군의 훈련기 대여 사업인 RFX 사업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T-50A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듯한데요. 보잉과 사부 컨소시엄이 윙락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했을 때 가격이 이전과 같을 리가 없을 겁니다. RFX 사업이란 TX 사업의 승자인 T-7A가 공군에 납품되기까지 걸리는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미공군이 사용할 훈련기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. 8대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미국 현지 업체가 일단 항공기를 구매한 후 이를 미공군에 대여해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T-50A가 선정된다면 나름 수출 실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대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멀쩡한 항공기를 해체해버릴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후에는 RFX로 써먹은 기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 그 대상에는 미공군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만은 않습니다. RFX 사업에서는 우리 한국의 T-50A와 M346이 경쟁하고 있지만 T-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만약 현재 윙락 현상과 함께 특정 바이러스 사태로 큰 경영난에 빠진 보잉사의 사정 때문에 T-7A의 납품 일정이 더 지연된다면 RFX 사업의 대여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대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매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미공군에서도 최소 TX 사업에 필요한 기체 수를 최소 351기로 잡고 있지만 최대로는 475대로 잡고 있는 만큼 급할 경우 475T 351 = 124대 규모로 T-50A를 구매해 한두 개의 비행대를 채워도 보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에 잘만 하면 우리의 T-50A 또한 미공군의 훈련 기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. 미국 입장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독점을 막고 F-15X를 생산하는 보잉이 필요하기에 보잉을 살려야만 하는 입장인데요. 그런 만큼 아무리 우리의 T-50A가 훈련기로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고성능 기체라고 해도 T-7A 모두가 T-50A로 교체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. 하지만 이미 이라크와 인도, 태국,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
T-50의 파생형 기체들이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살전에 투입해 반군 투벌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때 보여준 모습에서 T-50의 공격기 버전인 FA-50이 높은 폭격 명중률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근접 항공 지원용 시스템이 훌륭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. T-50A는 안 그래도 훈련기로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 미공군의 높은 요구 사항을 맞추다 보니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미 경공격기로 운용되고 있어 운영비나 훈련 성능에 있어 검증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 만큼 추가적인 다른 기회도 놓여 있습니다. TX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던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M346이나 우리의 T-50을 훈련기로 구매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. 미공군이 아닌 미 해군에서도 2028년까지 새 훈련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. 만약 T-7의 완성이 많이 늦어질 경우 미 해군에서는 아예 T-7을 배제하고 우리의 T-50이나 M346의 TX 프로그램 버전인 T-100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제시 훈련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경우 미공군에서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만 해도 현재 T-50이나 FA-50 수입을 망설이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으로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하는 항공모함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. T-7A와 달리 우리의 T-50A는 원래 항공모함에서 착함할 때 쓰이는 어레스팅 후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상황상 이런 점이 큰 메리트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. 우리 한국의 T-50A는 이미 오랫동안 훈련기로서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능 개량 또한 이루어져 더욱 강해졌다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기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복합재를 사용하는 요즘의 기체들과 달리 알루미늄 동체를 써야 하고 온갖 민간 항공기 등에서 연구되었던 시뮬레이션과 노하우가 적용된 T-7A에 비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. 이제는 점점 더 고도화된 가체가 필요해지고 있다 보니 한국 무기를 그리 사랑하는 필리핀에서도 최근에는 T-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-50만으로는 영공을 방어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그리핀 전투기 도입을 최근 확정지었죠. 이런 점을 보아 T-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-50도 카이의 계획대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-120, 엠람을 탑재하는 블록 10, 20개량이 진행되어야 할 듯합니다. 분명 우리나라의 T-50A 수출은 끝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개량을 진행할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가 놓여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